우리 ROTC 예비역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50년 전에 중대장을 할 때부터 역시 부하들은 우리 ROTC 출신들을 많이 함께 근무를 했고, 또 위로는 ROTC 선배님들하고 군생활을 쭉 같이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아주 좋아하고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럼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최근 70년을 제외하고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아시죠? 5천년 동안 거의 천여 회의 외침을 받았고, 그래도 대비를 하지 못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작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실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군인들이 또는 군사 전략가들이 얻을 교훈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절실하게 원했던 동맹이 없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터키의 반대로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주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없었다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구라파 지역에서 아주 강군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대탕트 무대가 오고 핵을 철수할 때에 덜러덩 전술 핵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 그 북구라파에서 가장 강군으로 평가받던 군대를 계속해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쟁을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열악한 환경과 군사력 가운데서도 젤렌스키라는 코미디언 출신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의 의지로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안보, 군사는 절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평화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평화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거 누구 말입니까? 이완용이 말입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 좌파 운동권 정부에서 계속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국민 계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의 애국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것은 첫째는 국민 계몽운동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은 국민 계몽운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라를 잃고 난 뒤에 닭죽덩이에 외양간 잃고 한다, 전부 뒤에서 후회하면서 했던 겁니다. 정말 국민 계몽운동을 아주 선제적으로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이롭게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한미동맹,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 이어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애국 계몽운동이 세 번째로
가는 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절박감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정말 한 번만 더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었으면 나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후배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도 관심이 있으니까 염려하실 겁니다.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염려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광화문 세력의 도움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우리의 민족,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주적 개념을 없애고, 적이 없는데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적을 이롭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주적 개념을 국방배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연습, 합동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미일 정보체계를 더 굳건히하고 공조체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까지 지금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과반수 이상 가는 의석을 가지고,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좀 기본을 가져야겠다, 기본을 회복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관위에서 그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 자기 자식들 전부 집어넣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해명도 안 하고, 여러분,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특권이 186개나 된다는데 자기들은 말만 하고, 요번에 최근에 며칠 전에 국회의원 300명한테 물었습니다. 이 특권 없애자. 그런데 7명만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역, 자기 총선에 한 번 더 공천받아서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 20년 전에 세운 그런 법규 가지고 교육 예산, 지방자치제 예산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르티스트 선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디에 계시든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전쟁 원칙에 나온 집중의 원칙처럼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 우리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과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수파는 관심도 없고 우리를 거꾸로 몰고, 좌파들도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마을 가입 운동을 우리가 조금 더 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자유통일당, 이번에 우리가 300만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파 역사상 계속 일개 당만 있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는 겁니다. 캐스팅 보트를 가진 그런 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후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국가와 민족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정말 그 위험한 때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